자, 안녕하세요. 자,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날씨가 덥다고 쉽게 옷을 벗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체온 관리를 못하면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우리 진도 나와보도록 합시다. 오늘 공부할 것은 시의 심상인데, 이 시의 다양한 감각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53쪽 정도 빈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중에 선생님이 책 검사를 했을 때 필기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그 점수를 깎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3쪽쯤에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그 시를 이제 하나씩 이론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넘길게요. 자, 심상이란 뭐냐? 심상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을 쓸 때 누구누구의 이미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느낌,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영상,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심상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시어, 그러니까 시를 읽다가 만나게 되는 단어들에 의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영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굉장히 그 영상이니까 그 영화 화면처럼 그럴 것이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서 느끼는 어떤 따뜻함, 차가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모두 다 영상, 마음속의 영상, 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상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상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전자리라고 돼 있는데 전달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오. 자, 추상적 관념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는 게 뭐냐? 추상적 관념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자유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시를 쓰면 그 아무도 안 읽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갖다 느껴주기 위해서 날개라는 거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고 커다란 날개를 펴고 정오의 하늘을 힘차게 저으며 저기 저 멀리 북극성에 도달하듯 그렇게 이카루스의 힘처럼 나는 날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자유롭고 싶다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전달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술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나 사랑, 평화 같은 이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느낌이 들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시는 언어로 된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심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상은 크게 부정적인 심상과 긍정적인 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외에도 그 다양한 심상이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그 시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는 그 부정성과 긍정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를 보면 그나마 이 시가 이해하기가 쉬워. 시는 사실은 그 소설보다도 더 어려워요. 아무리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새로운 시를 하나 만나면 그 시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하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평가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그 시에 대해서 접근을 해갖고 쉽게 그 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보려면 이 부정성과 긍정성으로 나눠서 접근해 보면 오히려 길이 좀 편하다. 그럼 왜 부정적인 심상과 긍정적인 심상으로 나눠서 시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현대에 쓰여진 시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고 환희에 가득 찰 때 시 안 써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썼을지 몰라. 현대인들은 시를 안 써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우울할 때, 뭔가 세상과 나랑 잘 맞지 않을 때, 이 세상이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은 부정적인 심상으로 그리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은 긍정적인 심상으로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해갖고 시를 보기 시작하면 시가 훨씬 더 쉽게 잘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부정적 심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어둠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긍정적인 심상은 뭐가 있어? 밝음이 있죠. 선생님이 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인 심상을 먼저 썼을까요? 그건 바로 시는 부정적인 데서 시작해갖고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긍정적인 심상이 먼저 나와도 괜찮고 부정적인 심상이 뭐 앞에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심상이 소멸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심상은 생성이죠. 이 소멸은 뭡니까? 누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 생성은 뭐야? 새롭게 생겨나는 거. 아기들이 탄생하는 거. 기분이 좋잖아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내 꿈이 새로 태어나는 거.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소멸은 뭐야? 죽는 거. 노인들이 죽어가는 거. 그냥 병에 끌려서 그냥 죽어가는 거.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 꿈이 좌절돼갖고 사라지는 거. 죽음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적인 거죠. 또 감정적으로 볼 때 우울한 거, 비통한 거. 이 긍정적인 심상은 그 반대로 환희에 찬 거, 기쁨이 있는 거. 이런 거고요. 부정적인 심상은 또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 긍정적인 심상은 올라가는 거. 부정적인 심상은 도피하는 거. 긍정적인 심상은 의지를 갖고 앞서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볼까요? 힘없는 태양이 날개를 접고 침묵 같은 밤이 찾아온다. 언제나 빛나는 태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거 누가 쓴 시입니까? 이거 누가 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막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힘이 없다. 부정적이잖아요. 태양이 날개를 접었다. 뭔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하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침묵 같은 밤이 온다. 어둠이 찾아온다. 그래갖고 아주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내 주변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나는 세상이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는 어떻게 꿈을 꾸는 겁니까? 언제나 빛나는 태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태양은 뭐예요? 밝고 힘 있고 강한 거죠. 그렇죠? 빛나는 태양의 이야기. 날개를 접은 태양이 아니라 빛나는 태양의 이야기를 나는 추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뭐가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런 모습을 갖고 대략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심상과 긍정적인 심상 여러분이 좀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심상은 감각을 기반하여 마음속에 생긴다 이런 말을 했죠. 이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 마음속에는 그 어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일부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뭐 전생의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게 되고 그 느낀 게 우리한테 어떤 심상으로 맺혀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감각은 뭐가 있을까요?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각은 보는 거, 청각은 듣는 거,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거, 미각은 맛을 보는 거, 후각은 냄새를 맡는 거죠. 바퀴가 굴러간다. 이렇게 썼다면 이건 무슨 감각으로 쓴 걸까요?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본 거니까 시각적인 겁니다.
그렇죠? 깊은 밤 우울한 짐승 소리가 들린다. 무슨 감각이에요? 청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그렇죠? 혓바닥으로 그것을 핥으니 까칠까칠한 느낌이 든다. 이러면 이거는 미각일까요? 촉각일까요? 혓바닥으로 했으니까 미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미각은 쓴 거, 매운 거, 단 거, 짠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까칠까칠하다는 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촉각적인 심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후각, 냄새를 맡는 거, 냄새,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런 냄새들이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의 감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동시적으로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교육이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되면 이 가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가족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육과정에 보면 그쵸? 그림도 그려보고 시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노래도 불러보고 소리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찰흙 같은 걸로 뭐 어머니 만들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촉각적인 감각도 느껴보고 엄마랑 맛있는 밥 만들어 먹기 이런 걸 통해서 후각적인 미각적인 느낌도 들고 이렇게 갖고 여러 감각을 활용해 갖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의 그 심상을 입체적으로 집어넣는데 입력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초등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질서 지키기, 선생님 말 잘 듣기, 길 잘 건너기, 공부 열심히 하기, 엄마 말 잘 듣기 이런 거 할 때마다 밝고 좋은 이미지와 같이 음악과 같이 그런 걸 가리켜 갖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긍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부여시키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육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얼마나 그 교육이 중요하고 대단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시기 때 그렇게 감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 때 데려다 뭐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그 아이를 어쩌면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되면 아이가 세상을 인지하는 3살서부터 몇 살까지는 공부시키지 말고 그런 감각을 통해서 그 아이가 평생에 지켜야 될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고요. 이거 외에 뭐 미래를 보는 감각 이런 거는 이 5가지 감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초능력 감각이에요. 제6의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각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연결돼서 마음에 만들어진 상은 시각적 심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심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시에서 허용하는 또 다른 심상이 있습니다. 5개의 심상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표현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로 만들어진다. 진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감각인데, 그쵸? 2개의 감각을 섞어서 우리에게 더 표현적인 효과를 강렬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밑을 보세요. 예를 보자. 피부에 박히는 선생님의 꾸중 이렇게 돼 있죠. 꾸중이라고 하는 건 소리로 듣는 거죠. 청각적인 거죠. 근데 피부로 느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아니죠. 피부로 느끼는 건 촉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청각이 촉각으로 전이 돼서 공감각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등학교에서 그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는 시각적인 심상, 청각적인 심상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2개의 감각을 섞어 있는 공감각을 찾아내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심상의 예들이 나왔습니다. 심상의 예들, 이게 시각적 심상을 볼까요? 바퀴가 굴러감, 눈으로 보는 거니까. 빛나는 햇살, 눈으로 보잖아요. 맑은 하늘, 눈으로 봅니다. 시각적 심상. 바람 소리, 울음소리, 귀로 듣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 시리다, 따스하다, 그 띠스함이라고 되어 있는 띠스함.
아, 이게 실수가 많네, 이거. 자, 따스함, 차가움, 촉각이란 말이야, 촉각. 쓰다, 달다, 달콤한 아이스크림, 미각적 심상. 흙냄새 풀풀 나는 후각적 심상. 이렇게 5가지 심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넘깁니다. 심상을 통해 시의 주제를 찾아가기. 한번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뭐 햇빛이 빛난다. 그럼 무슨 심상이냐? 시각이 그럼 철수 잘했다 너 100점 이러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정도의 문제를 갖고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그 시가 숨기고 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거 그런 걸 요구해요. 그래서 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그 발췌해온 시는 백석이라는 분이 지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시죠. 한번 좀 일부분 읽어볼까요?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자, 눈이 날리는데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니까 쓸쓸히는 뭐예요? 부정적인 심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소주를 마시면서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뭔가가 울어요. 청각적이죠. 산골로 가서 거기서 살자. 마가리에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주를 마시면서 자기의 나타샤라는 여성인 것 같아. 당나귀를 타고 산골 깊이 들어가자. 뭔가 그 세상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도피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주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눈이 푹푹 날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은 무슨 색깔을 갖고 있어요? 하얀색이죠. 나타샤는 뭐예요? 이 나타샤는 그 당시 백석이 저 만주, 연해주 이런 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 슬라브 계통의 여성, 즉 러시아 여성인 걸로 보입니다. 이름도 나타샤로 봐서 러시아 여자인 것 같아요.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그 미녀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진짜 많대요, 미녀가.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김태희 정도 생긴 여자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 남자들은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보다시피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고 남자답고 마초적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 여성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그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구와 다르게 동양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게 좁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좀 찾지 말고 백석처럼 저 멀리 러시아에서 그 아름다운 여성과 한번 만나서 같이 사귀어보고 좀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국제사회 아니겠니? 그치? 자, 아무튼 그 나타샤는 뭐가 되는 거야? 러시아 여성, 슬라브 여성, 아름다운 슬라브 여성이야. 피부 빛깔은 무슨 색깔? 하얀색, 흰색이란 말이야. 눈도 흰색, 나타샤도 흰색. 그 다음에 타고 가는 당나귀도 무슨 색깔? 흰 당나귀.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흰색, 하얀색이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하얀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힘든 세상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덮이는 순수한 세계, 깨끗한 세계,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해 간다라는 걸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뭔가 세상에서 절반쯤은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이 뭐가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야. 뭔가 좀 더러워 보이고 뭔가 퇴폐적이고 뭔가 타락한 것 같고 뭔가 썩어 빠진 것 같아. 그런 세상을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흰 눈으로 덮고 거기를 하얀색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나타샤라는 여자와 같이 하얀색 당나귀를 타고 가서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 시각적 심상을만 잘 읽어도 그 시가 추구하는 게 뭐고 주제가 뭐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넘길게요. 자, 공간각적 심상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우리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 여름의 고요한 무지개. 원래 무지개는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고요하다고 하는 거는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 고요하다. 그래서 시각을 청각화했고요. 풀벌레 소리를 발로 차며, 풀벌레는 청각적인 거죠. 근데 발로 찬다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청각을 촉각화했고요. 금빛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푸르다라고 말했으니까 시각화한 거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이렇게 돼 있죠. 새파란 초승달이라는 시각적인 대상을 시리다라고 그 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리다는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차가운 느낌. 뼛속까지 이렇게 느껴질 때 시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차가운 거 얼음 먹을 때 이빨이 시려 이런 학생이 있죠. 그런 학생은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치과에 빨리 가보도록 하자.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명한 시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깃발이죠. 우리가 깃발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각의 청각화를 한 겁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은 공간각적 표현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표현이에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다음, 들창을 열면 물구지떡 냄새가, 내음시는 냄새의 사투리입니다. 물구지떡이란 떡이 있나 봐요. 떡 냄새가 내달았다. 내달았다. 달려갔다. 냄새가 달려간다. 달려가는 건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후각의 시각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20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의 율격, 리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차마 그것이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시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원래 이렇게 바로 이제 꿈엔들 이칠리아 정지영의 향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때 충분한 기초 공부를 안 해갖고 오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늦춰갖고 시에 대한 기초 공부를 몇 번 더 하고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 이번엔 오늘은 숙제는 없어요. 그냥 종료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과 학생들은 오후 수업에 독서 거기 참여해갖고 꼭 독서록을 써야만 수강 이수가 되는 거니까 꼭 쓰도록 하고 골프과 학생들은 지금 오후에 이 수업을 듣죠. 이번 주에는 독서 수업이 없어요. 골프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걸 해야 되니까 책을 꼭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제를 갖다 쓸게요. 과제. 아래 선생님이 이제 토론 수업을 달 겁니다. 토론 수업에 공간각적 심상이 표현된 귀절을 찾아 한 개 이상 쓰기, 이게 바로 숙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번호 이름을 반드시 쓰고 인터넷에서 찾아 쓰고요.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줬던 건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쓰고 도저히 못 찾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고 한번 달아보세요. 자.